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뉴스 TV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영수회담 관련 소식과 함께 의대 교수들의 주일의 휴진 시행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거 운동한 잘해야 되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 160.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 등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각장애인 판사에 대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인 김동현 판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도 초반 김 판사의 출근길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점자 블록을 따라 법원을 들어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인의 판사실로 익숙하게 향했습니다. 김 판사는 변호사를 준비하던 로스쿨 시절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절망을 딛고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소송을 다루는 재판부에 몸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김 판사는 모든 기록을 기로 검토합니다. 한글이나 엑셀 파일 등을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꼼꼼히 듣고 그 외 시각 자료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실제 이미지와 김 판사가 이해한 내용의 차이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많게는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시각장애인 판사로서 장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내용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장애인 사건 관계인도 원활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 단계지만 필요성이 높아지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 판사의 출근길을 보여주는 장면은 현장감이 있었는데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가 해당 업무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나 환경이 받쳐준다면 시각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선입견을 언급한 부분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눈이 아닌 귀로만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에 임하는 시각장애인 판사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오히려 강점으로 소화하여 소개한 점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보도 끝에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에 대한 언급도 함께하여 본 보도가 전하고자 하였던 내용이 더욱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민원실 신설에 대해 보도한 라이브 투데이입니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식이 필요한데요. 각 서류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적는 일은 다소 번거로움을 유발합니다. 직접 인터뷰에 응한 시민 역시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서울서초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과 동민원실에 스마트폰으로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창구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민원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무원의 컴퓨터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는 기본 정보가 저장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자료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돼 업무 처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연간 만들어내는 종이 신청서만 대략 200만 건 정도인데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종이 사용량과 저장 공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청 측은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상주에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해 종이 서류도 구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내용 중 하나도 민원 및 공공서비스 신청 서류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밝히며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디지털 약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도에서 살펴보았듯 이제는 민원 접수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변화이며 일견 분명 국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텐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도는 해당 내용도 함께 언급하여 더욱 완성도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대해 보도한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42.5%나 뛴 가격으로 일반 소비재 가격이었다면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을 수준의 인상입니다. 통신 3사의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상품,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우회 접속 등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찾는 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승자한 곳이 시장을 지배하는 업계 특성상 특정 기업이 수요를 독점하고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을 추진했지만 넷플릭스는 조세불복 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도 언급한 바 있듯 이제는 TV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본 보도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0% 이상의 가격 인상은 일반 소비재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은 이번 가격 인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인용된 전문가가 사람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점점 수용하고 적응해 나간다고 설명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가격 인상을 불러온 산업 독과점 문제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명 개편에 대해 전한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예고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방위식 행정지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이미 2018년 남쪽에 위치한 남구를 역사 속 비류백제의 전설을 상징하는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을 없애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 의견을 담은 첫 사례였습니다. 인천 중구와 동구는 재물포구와 영종구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명 개편의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잔재이자 편의주의적 지명 대신 지역의 고유 특성을 담은 이름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고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 등 타당성 여부에 관한 다양한 절차들이 요구됩니다. 본 보도는 인천시의 지명 개편 관련 현황뿐 아니라 개편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한 한편 여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위위치를 사용한 지명이 왜 식민 통치의 잔재였는지에 대해 조금 더 덧붙였다면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수회담 평가에 대해 전한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4월 29일에 있었던 첫 영수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선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강조하면서 만남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의견 역시 정책위원장과 수석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강하게 비판했음을 전했습니다. 정치뉴스의 특성상 취재원 및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간접 인용을 하면서 신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가지는 무게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보도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인용하여 여야 양측이 전하고자 하였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겨운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8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이 된 한국기계공업의 요람,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지난 반세기 역사 동안 지역 발전은 물론 이곳의 전통기계 산업의 쇠퇴와 함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이원수 작가의 노래 고향의 봄을 들려주며 시작합니다. 이원수 작가의 기억 속 고향 창원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어느덧 창원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6대 전략 산업별 공단이 계획되었고 창원은 기계산업 육성을 도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계산업은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시 큰 기업들은 대부분 경공업이나 무역업으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을 설득해 창원의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데요.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은 지역의 첨단 산업이었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창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선정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창원은 낙동강의 넉넉한 용수와 인접한 항구, 주변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허허벌판이었던 황무지는 차차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육성기지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함께했던 1호 입주기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부산에서 시작한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입니다. 정부의 밸브 국산화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1년 만에 터를 옮겼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니 초창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산업단지가 안정화되면서 회사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는 60개국이 넘는 국가의 밸브를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의 창원 산업단지를 만든 터줏대감은 또 있다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엔 가스터빈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는 곳입니다. 1980년대 초 급증한 수주 물량을 책임질 설비 확충을 위해 창원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중공업 당시에는
창원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맞먹는 정도의 면적을 가진 발전 설비, 제철, 제강 설비, 그다음에 중장비 공장을 1982년도에 준공이 완료되면서 그 당시 플랜트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계 산업의 불모지였고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산업단지로 모여든 공업 인재들이 치열한 기술 개발로 자생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원 산업단지는 급속하게 성장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생산액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수출액 역시 비례했습니다. 2012년에는 약 240억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외로 많은 인력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행정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상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서 창원 지역이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말 찾아온 외환위기도 창원 산업단지의 성장세를 멈추진 못했는데요.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개인이 파산했지만 창원 산단에서는 그런 소식들이 남 얘기 같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비결로 입주기업의 다양성과 높은 경쟁력을 꼽았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쇠퇴가 창원 산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내수 중심으로 어렵게 버텨온 방위산업도 최근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국제사회 갈등이 심화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송은 창원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방산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작은 K2 전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에 특화된 주행 능력과 안정적인 차체 유지 기능이 특징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도 맺었는데요. 40년 넘게 국내외 철도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역시 이 업체의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철도 사업 역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호주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도 대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방산과 철도, 서로 다른 두 사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창원의 방산업체들은 최근 우주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창원 산업단지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데요. 수주를 많이 받아도 인력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재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선 근로복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인력을 활용한 청년 기업가 양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시에서도 다양한 미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원은 제2국가산업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 및 원자력 분야의 융합산업 거점이 목표인데요. 또 한 번 창원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책임진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그 결실 뒤에는 무수한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또 방송을 보며 최근 위기에 봉착한 창원 산업단지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고도화된 기계산업에 유능한 청년 인력을 더해 세계 최고의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다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원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팝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바로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인데요. 이 거대 기획사가 내분으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도어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2일이었는데요.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양측 갈등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공방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운 자회사 어도 미니진 대표 간 이 경영권 갈등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부산일보에 따르면 쟁점은 경영권 탈취, 노예 계약, 뉴진스 카피 홀대, 무속인 경영 개입 등입니다. 먼저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자신이 최근에 한 내부 고발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민 대표가 주장한 노예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때문에 하이브를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고 하이브는 경업 금지에 대해 어느 업종에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뉴진스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진스 컴백의 즈음에 이번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대해서 양측 모두 상대 탓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 민 대표가 실제로 주술 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외부 투자자 등을 접촉했다며 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시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예.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민 대표가 회사에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워 실제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 음모 단계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한데요.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 배경으로 하이브가 도입한 다수의 자회사 시스템이죠. 이른바 멀티 레이블을 지적하는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이브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소속사를 인수하거나 또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무려 12개까지 늘린 겁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 근본 문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 미니진 대표의 갈등에는 멀티 레이블이 중심에 있습니다. 네. 멀티 레이블은 하이브를 K-팝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성공에 가려졌던 멀티 레이블 체제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05년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이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또 이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멀티 레이블 체제를 추진했습니다. 모 회사인 하이브를 중심축으로 그 밑에 여러 레이블을 인수하거나 편입하는 식입니다. 현재 국내외 하이브 레이블은 1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각 레이블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전담을 했고 하이브는 지원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각 레이블 신인 그룹의 데뷔나 기존 그룹의 활동이 하이브라는 이름 안에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 아티스트의 공백은 사라졌죠. 이 방식은 매우 성공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하이브는 엔터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뒷면엔 갑작스럽게 커진 이 멀티 레이블 체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는 지난 28일 해외에서 잘된 레이블 체제는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채워 넣어서 다채롭게 했지만 K-팝은 똑같은 장르의 소비층도 타깃도 동일하고 이를 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역시 똑같다며 민 대표가 지적한 군대 축구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는 각 계열사 단위로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관장하는 식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협업 및 건전한 경쟁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고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또한 이겨야 할 상대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K-팝의 모습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K-팝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큰 만큼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신들은 어떤 내용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YTN,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전했습니다. 하이브와 사나 레이블인 어도 미니진 대표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주요 외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도의 경영진 찬탈 의혹으로 시작된 내분이 하이브의 경영 불확실성으로 번지자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민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지난 25일 K-팝 센세이션 방탄소년단의 뒤에 있는 한국 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 측이 성명을 통해 민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모 회사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서 경영 지도를 받았다고 비판한 내용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AFP는 민 대표를 K-팝 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소개를 했고 소녀시대, 엑소, 샤이니 등 스타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프로듀싱한 뉴진스는 멤버 전원이 군 복무 중인 BTS와 함께 하이브의 가장 성공적인 K-팝 그룹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를 돈이 되는 K-팝 산업을 강타한 최신 분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카카오와 SM 엔터테인먼트 간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과 또 걸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간 분쟁도 함께 거론을 하면서 K-팝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한국 증권가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미국 CNBC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음악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소속사가 여러 독립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브와 레이블 간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서 기존에 통했던 멀티 레이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도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이 서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갈등이 수렁에 빠져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 영국 더 타임스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주술 논란을 인용해서 스포티파이에서 매달 1,700만 명이 듣는 음악을 낸 뉴진스의 K-팝 보스가 주술 의혹 등에 휘말렸고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소 격한 표현, 또 네. 감정을 토해냈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관심 끌었었죠. 네. 지상파 3사를 포함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가 됐고요. 이후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양측 공방이 진흙탕 싸움을 번지는 모습이어서 이후에 이제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보도가 이어져 오기도 했는데 네. 일련의 보도석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온 국민이 이번 하이브 어도 사태를 주목하고 있죠. 특히 어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후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의혹, 또 과거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판결문, 또 컨셉 도용 등의 의혹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들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항상 이 본질을 흐리는 보도가 있어 왔는데요. 그렇죠. 자극적인 기사가 아닌 사실과 객관성을 갖춘 보도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한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중의 관심이 큰 진실 공방일수록 면론의 공정하고 네. 객관적인 보도가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이번 사안에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역시 다른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보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과 정확한 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공적 책임감을 갖고 균형감 있게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극적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터넷 여론을 그대로 공유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인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연예계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문화로 발전시키며 나아가려면 성숙한 언론 보도 역시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